설마 다 있겠어요? 오전만에 설명해 주시면 돼요.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교육 진행을 맡게 된 신경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토기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석기 시대라든가 이런 모든 그 고고학적 유물에 대해서 실험 고고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하고 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자연과학 분석을 하는 것인데, 가끔 사람들이 실험고학을 하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당시 기술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착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달라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어쩌면 당시 사람들이 했던 많은 방법 중에 하나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인지, 어쩌면 그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신석기 시대는 토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청동 시대 토기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예단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실험고고학이라든가 자연고학 분석을 알게 된 자료들은 다시 실제 유물과 철저한 비교와 관찰을 통해서 다시 보셔야 돼요. 가스 가방에서 하면은 서서히 열을 올려서 이 흙이 나르기 불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깨져요. 근데 우리는 노천 소송을 하잖아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토기 갖고 있는 진정성의 맥락에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옹기토 가지고 와서 하다가 또 이제 가스 가방에 구워. 그건 도예교실이죠. 그건 도예가들한테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는 영역은 당시의 기술이 보고까지 아니라 당시의 기술에 좀 느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노천 소송이 필요하다는 거고. 흙을 진짜 테토를 만드는 작업부터 할 거예요. 실제로 나는 모래 좀 남해안에 있는 저기 보면 안도, 여수의 안도, 여서도, 늑도, 사천 늑도 이런 데 있는 토기들에서
현무암이 나옵니다. 토기 안에 현무암이 섞여 있는 게 나와요. 육안으로 보이는 게 가끔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토기들은 제주에서 가져온 토기일 거다. 당시에 교류를 하면서 제주에서 가져왔을 거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당연히 현무암은 제주도께 맞는데 토기를 만들었던 태토는 제주도께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기는 안 가져오고 현무암만 일부 교류통에서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현무암 가루를 부셔서 그냥 섞어서 토기를 만든 거란 얘기죠. 그거 다 가져온 거냐 아니면 그냥 현지에서 만든 거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분석들을 잘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창 화성 강화 고인돌 유적이 연속유산으로서 2000년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고인돌 박물관은 2008년도에 지어져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돌을 옮겨서 이게 큰 돌을 옮기는데 인력이 많이 드니까 이제 고인돌을 묻힌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 혹은 지배자로 숭배받는 인물로 추정되고요. 이제 고인돌은 국가 성립 이전에 계층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 때 그 움집 생활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가축, 그 동물을 사육했던 모습과 이렇게 움집이 있는 모습과 이렇게 채집하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불을 지피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의 디오라마에서 보시면 똑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오른쪽 디오라마에서 이 해가 지는 모습들을 하루가 지나가는 모습들을 좀 꾸미고자 해서 이게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기우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큰 부분이 청동기 시대의 생활 문화의 유물로 꾸몄고요. 오른쪽 부분이 장례 문화의 유물로 꾸몄습니다. 최대한 고창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코스입니다. 약 130여 개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되어 있고요. 이 중 조사된 고인돌은 약 16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현재 미진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코스는 현재 고인돌 유적지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한 지역이고요. 약 260여 개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에 보시는 고인돌은 저희가 흔히 두꺼비 고인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조사된 고인돌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코스에서는 약 16기의 고인돌이 조사가 됐고요. 여기서는 저게 이제 유수 때문에 조사된 고인돌 3기, 그리고 여기 1기,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석관묘 1기가 조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기반식의 고인돌을 확인이 됐지만 내부에서 별다른 유물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묘의 하부 구조로 판단될 수도 있고요. 그때 조사될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석관묘에서 유일하게 시대를 알 수 있는 토기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부족장은 반대를 하겠죠.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깨달은 부족장이 강화 스타일의 다리와 그때는 이 지역에 개석식의 상석을 낸 고인돌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마한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묘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문중묘역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게 하나의 묘역이야.
그럼 죽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은 그렇게 묻고 여기 마한의 무덤은 피장자가 생겨서 만든 무덤이 아니라 묘역을 먼저 만들고 대체로, 그리고 피장자가 생기면 하나 둘씩 들어가요. 그래서 나주 보감리 3호분 같이 있는 무덤 위에 또 무덤이 들어간 거야. 다양한 각도로 봐라. 아직 증거는 빈약하지만은 우리도 지금 3일장 지내죠. 조선시대 왕들 얼마 동안 제사 지낸 것 같아요? 보통 2달이었다고 그래요. 문영왕릉 28일이었습니다. 장제기간이.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여기 마한 사람들 죽으면 바로 묻었을까? 석실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전들 해야 되고 또 예컨대 조문사절 받았을 거고, 이거는 이 부분부터는 이제 공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보고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과 관련되는 건물은 객사와 동원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성벽 발굴하고 내부 건물지 발굴하면서 지금 현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습이 갖춰진 겁니다. 1907년도에 일본군 14연대 애들이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이제 각 진지 삼잖아요. 그때 14연대 애들이 무장읍성에도 주둔을 합니다. 1907년이면 이제 구한마을 의병들 조탕을 했고, 실제로 이제 1907년 그 일본 보병 수비대들과 호남에서 상의했던 의병들, 그러니까 저쪽 이 산 넘어가 이제 장성이에요. 장성에 있는 석수함에서 성제 기사면 선생을 필두로 해서 한 400명 정도의 의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 아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무장읍성에 있던 일본군 보병 수비대 애들과 조우를 했던 기록도 있고, 그리고 일부 영광 법성포까지 갔고, 그리고 그 의병들이 고창 문수사를 넘어서 다시 석수함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마른 장작, 젖은 장작보다는 토기 그릇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그 기술들은 계속 자체적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토기 안에 있는 습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그리고 서서히 불 옆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이제 불의 온도가 가장 높아졌을 때 대체로 이제 우리가 800도라는 개념은, 노천수에서 800도라는 개념은 육안으로 봤을 때 토기가 완전히 빨갛게 익는 수준이 800도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불을 더 많이 뗀들 만들 그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꺼내도 되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일상의 삶이란 말이야. 네, 토기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토기를 이제 글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토기를 제작하면서 남겨진 흔적들에 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가장 기대하고 오셨나요? 표면의 제작흔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토기를 제작하면서 제작흔을 표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드신 토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토기 집에 가져가시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쓰기 너무 아까워서 일단 집에서 전시해 놓을 것 같아요.